저는 좋은 게 좋은 거고, 나만 좀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던 사람인데요. 이번 일로 정말 호되게, 그것도 피눈물 나도록 겪고 나니 왠지 헛산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나름 저도 나이가 그렇게 적지 않고, 제 아이들한테는 어른인 척 맨날 남들 이해하면서 살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제가 예민한 사람인 걸까요? 제가 처음 결혼할 무렵 당시 대학생이었던 남편은 크게 모아둔 돈이 없었어요. 저는 남편보다는 일찍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저희 집에선 엄마 아빠께서 여자 나이가 20대 중반을 넘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계셨고요. 아무래도 결혼을 서두르는 쪽이 우리 쪽이다 보니 저보다 2살 아래인 남편은 결혼을 하냐 마냐에 대해 꽤 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때 시댁에서는 이렇게 일찍 보낼 생각이 없고 우린 돈도 없다고 딱 말을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때는 여자 나이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저희 집도 다 맞춰주려고 했었던 건지 꽤 평수 있는 신혼집을 저희 아빠가 얻어주셨어요. 남편은 그에 반해 당장 취직도 안 했으니 돈이 없다며 우리가 준비한 것에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장가 오긴 했어요. 그렇긴 해도 저희 아빠가 다 우리가 일찍 하려는 일이니 어쩔 수 없다며 그런 걸로 뭔가 티내거나 눈치 주신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사이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 신혼 무렵에 터진 거예요. 바로 시부모님께 큰일이 생기게 된 것인데, 우리가 결혼한 지 6개월쯤 되던 무렵 아버님께서 아주 크게 사기를 당하신 겁니다. 어릴 때부터 알아왔던 중마고우한테 꽤 큰 금액을 잃게 되셨고, 그것 때문에 집까지 넘어가게 된 거예요. 당시 남편 말로는 우리 시부모님은 지방의 건물과 땅도 조금 있다고 들었었는데 그것까지 다 뺏겼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해서 당장 세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작은 아들인 우리 남편이 꽤 넓은 신혼집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순식간에 저도 기억이 안 나는 어느 땐가부터 이렇게 5명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때 그 제안을 그냥 받아들여서 시부모님과 아주버님까지 신혼집에 모시게 된 건지 참 바보 같기도 해요. 그땐 이런 상황이 길어봐야 2, 3년 정도 아니겠느냐 싶었죠. 왜냐하면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생각해보니 진짜 어이가 없네요. 니네가 아주 큰 결심을 했어. 우리가 여기 있어봐야 뭐 얼마나 있겠니? 명준이도 이제 막 직장 들어갔고, 네 아주버님도 지금 직장 알아보고 있으니 금방 어찌 될 거야. 옛날부터 어른들 모시고 살면 복이 있댔어. 너네도 우리로부터 지혜도 배우고 그러면 좀 좋으냐? 그땐 왜 그렇게 순진했던 건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네네 하면서 듣고 말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둘만 살던 생활에서 본격적으로 5명이 함께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고요. 아버님은 말씀은 별로 없으신 편이고, 그때 사기를 당하고 워낙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집에서 말씀도 잘 안 하시고 있는 듯 없는 듯 지내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어머니였는데, 솔직히 시어머니와 매번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답니다. 저는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몸이 꽤나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런 큰 결정을 할 무렵 그때가 임신 중기였기 때문에 그럭저럭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걸 까먹으신 건지 진짜 종일토록 저한테 밥상을 받고 챙김을 받으려고 하시더군요. 게다가 같이 있는 내내 본인이 자식 잘 키운 자랑, 자기가 시부모 잘 모시고 산 자랑, 자기 같은 시어머니 없다는 내용만 그렇게 줄줄 늘어놓으시지 뭐예요. 이런 게 너무 지긋지긋했는데 나중에 제가 아기를 낳고 돌아왔을 때도 어머니는 정말 너무하시더라고요. 손주를 낳아서 온 며느리가 몸도 제대로 부풀고 힘들어하는데 그런 와중에 자기 커피를 끓여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삼시세끼 차려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이 나이가 되어서 나이 꽉 찬 아들이랑 남편 수발을 들어야 할 줄은 몰랐다. 며느리가 있어야 이런 고생 안 하는 건데 내 친구들도 나보고 빨리 우리 며느리 돌아와야겠다며 세상 이런 불쌍한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하더라. 이쯤 되니까 저도 호르몬도 막 뒤죽박죽이고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무슨 어디 놀러 여행 다녀온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갔다고 해도 그게 뭐가 그리 문제인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밥 차려주고 집안 모든 살림살이를 바톤 이어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여기는 저희 아빠가 95%는 다 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제 명의의 집이에요. 그런 집에 살고 계시면서 사랑스러운 손녀를 낳고 온 며느리한테 어쩜 출산기간 내내 집을 좀 비운 걸 가지고 저리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도 정작 저는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그저 꾸역꾸역 참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귀한 외동딸이 손녀를 낳았으니 얼마나 예뻐 죽겠어요. 그래서 보러 오신다는데 세상에나 그것마저도 시어머니는 눈치를 주지 뭡니까? 그래서 사돈어른 언제 다녀가신대? 아우, 여자가 애 낳은 게 뭐 대수라고 그걸 또 그렇게 일일이 들여다보고 가신다냐? 아, 네가 나중에 애기 데리고 가서 보여드리면 될 거 아니야. 뭘 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번거롭게 사돈이 여기에 직접 오신대. 이때 정말 기가 막혔었던 게 우리 아빠는 결혼해서 이 집 얻어주시고는 이사하던 첫 해에 와보신 게 다였거든요. 일일이 들여다보시다니요. 사돈이 사준 집에서 살고 있는 건 대체 누굽니까?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란 격이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때 저는 너무 짜증이 났지만 어쨌든 그냥 무시하고 저희 부모님을 불렀는데 본인이 사준 딸 집에 오면서도 왠지 불편해서 선물을 사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거들먹거리면서 너무 오래 있다 가시면 아기가 불편하다면서 별 핑계를 대가며 내내 쪼아댔죠. 이쯤 되니 저도 견딜 수 없어서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을 그대로 붙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대체 이 상황에 대해 어찌 생각하냐 했더니 그저 쩔쩔매면서 자기가 잘하겠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물론 이 사람은 저희 집에 잘하긴 해요. 그런데 잘할 수밖에 없도록 저희 엄마 아빠가 먼저 편하게 해주시거든요. 오면 용돈도 주고 옷도 사주시고 건강식품도 맨날 손에 들려주시고 제 친정에 가서 남편이 신경 쓸 일이란 건 정말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시부모랑 살면서 대체 이게 뭔지 이후로 둘째를 임신해서 낳을 때도 어머님은 큰아이를 제대로 봐주지도 않고 끼니를 막 건너뛰고 그러면서도 대접은 받고 싶으셨던 건지
계속 저를 긁어대더라고요. 여기서 또 아주버님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때 금방이라도 취직할 것 같으셨던 아주버님은 동생네 신혼집에 눌러 살면서 뭐가 그리 안심이 되었던 걸까요? 자그마치 7년을 백수로 사셨어요. 그러면서도 작은 방을 쓰라고 드렸더니 그 방에서 매일 신문이나 보고 담배나 피우고 말이에요. 그것도 제가 큰애 낳고 나서 남편한테 난리치고 소리를 질러대서 결국 나가서 피우게 되었는데, 그걸 갖고도 어머님은 저를 한참을 들볶으셨어요. 우리 귀한 아들 기까지 죽인다고 말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냥 안 듣고 어머니 자식 귀하다고 내 자식 힘들게 할 수 없다고 그냥 할 말 해버렸고요. 하지만 이렇게 아주버님의 엉망진창 백수 생활도 더는 길어질 수 없었던 것이, 우리 어머니가 또 큰아들한테는 되게 각별하시거든요.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는 아들이 이대로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까봐 걱정이 되셨나 봐요. 결국 안 되겠다며 본인이 바가지를 긁어대셨고, 아주버님은 그 성화에 못 이겨 뒤늦게 작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때까지도 아주버님은 진짜 얼마나 얄미웠는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자기 엄마가 저렇게 이 집에서 거들먹거리고 앉아있고 제 집인 양 살고 있으니 본인도 편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쯤 되니 부모님과 같이 산 세월과 제 아이와 같이 산 세월의 차이가 정말 얼마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오래 살겠냐고 하셔서 저는 정말 길어야 2, 3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무려 아주버님이 7년 뒤에 백수 탈출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돈을 모은다고 하길래 적어도 그럼 얼마 안 되어서 나가겠지 하고 저는 꾹 참았는데요. 정신 차려보니 벌써 같이 산 지 20년이 됐어요. 정확히 따지면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제가 큰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 집에 들어오셨고, 그 아이가 지금 대학생이니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저도 참 용케 그 시간을 잘 버텼다 싶어요. 아주버님이 맨날 철판 깔고 이 집에 들어앉아 아무렇게나 간식이나 반찬들 다 꺼내 먹고 치우지도 않아서 저를 경악하게 했던 것들, 화장실도 아무렇게나 쓰고 심지어 술 먹고 자기 친구들을 집에 끌고 와서 우리 애들 자는데 다 깨워대고 술상까지 보게 했던 일들 등등, 저는 이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주버님이라도 빨리 나가길 바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버님은 어디서 아가씨를 만나서 갑자기 장가를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때가 모시고 산 지 한 10년 차가 되었을 무렵인 것 같아요. 이때는 저도 살짝 기대를 했죠. 이제 그렇게 사랑에 맞이하는 장남이 장가를 가게 되었으니 얼마 안 돼 그 집으로 옮겨가시던지 아니면 뭐라도 해서 어떻게든 두 분이 나가시던지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저도 슬슬 애들 교육 때문에 학군 고민도 많았고, 다른 곳으로 이사 핑계를 대면서라도 분가를 해볼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어머니는 그렇게 자기 큰아들이 각별하고 눈물이 났는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아이고야, 드디어 우리 장남이 장가를 가는구나. 그렇고 말고 우리 장남은 큰일을 할 사람이지, 그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다린 거 아니냐. 네 새색시하고 오순도순 살면서 둘만 잘 살면 된다. 나는 바랄 게 없어. 이때 그만 저도 모르게 속으로
어머니, 그럼 저희는요? 라는 말이 맴돌더군요. 하마터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는데 그냥 그때 말할 걸 그랬나 봐요. 저희도 저희끼리 오순도순 잘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게 허락해주면 안 되냐고 묻고 싶었어요. 당시 아주버님은 마땅히 신혼집을 얻을 상태도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어디서 빚이라도 끌고 오신 건지 간신히 지방 쪽에 구하셨어요. 사실 이때도 저는 꽤 이성을 잃을 만큼 어머니께 대들었는데요. 글쎄 그 돈을 저희 보고도 좀 부담하라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수정이 너는 친정이 좀 여유도 있고 우리 명준이가 벌어온 거 다 쓰지 않고 저금 착착 잘해놨을 거 아니냐. 아 그거 좀 니네 큰아주버님 장가간다는데 한 집안의 기둥이 가정을 꾸리고 뿌리를 내린다는데 좀 보태주면 뭐가 덧나냐? 그리고 그렇게 오래 같이 부대끼고 산 가족에 나간다는데 그런 것도 못해줘? 마음 그렇게 못되겠으면 안 되는 거야. 이때 저도 못 참고 어머니한테 할 말을 했는데 그게 꽤 못마땅하셨나 봐요. 어머니, 여기서 저희 친정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 집 해주신 것만으로도 할 만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집에서 살림하고 있고 일은 명준 씨만 하지 않나요? 애들도 점점 크고 좀 있으면 교육비도 점점 많이 들 텐데 아주버님 신혼집에 5천만 원이 가당키나 한 얘기예요. 그리고 엄연히 저희 네 가족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껏 이 집에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아주버님까지 7식구가 쭉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런 목돈이 어디서 나와요? 있다고 해도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 드릴 수가 없죠. 어머니는 구구절절 맞는 말이다 싶었는지 그러면서도 나름 며느리인 제가 따박따박 대든다 싶어 기분이 나쁘신 건지 아주 질색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야. 참 대단한 거 해주고 생색낸다. 너도 참. 아 그래. 너 잘났어. 아유 젊은 애가 저렇게 속이 좁아서 어째. 자식 키우는 엄마가 돼가지고 똑같이 자식 키우는 애미 마음을 저렇게 대차게 무시를 하네. 네 자식 시집 장가 갈 때도 그러나 보자 어디. 아마 이 무렵부터 제가 어머니를 마음속으로 정말 싫어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손주, 손녀를 키우고 자기 아들과 같이 살고 있는 며느리한테 저런 말을 하시는 건지. 속이 좁고 정이 없어서 제가 그때 당시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시댁 가족들과 같이 살았던 걸까요? 아무튼 같이 살고는 있어도 어머니와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이때 교육비를 번다는 명목하에 저도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접점이 좀 줄어드니 살만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두 분은 저희 집에 살고 계시고 살림살이 하나하나를 다 간섭하셨어요. 남편한테 몇 번이나 이런 불편함에 대해 말을 했지만 계속 곧 나가시겠지. 형도 이제 아기를 가졌으니 모시겠지. 애가 좀 컸으니 모시겠지. 하며 넘기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남편이 되게 큰 실수를 한 것인데 남편과 시댁 가족들 사이에서나 실수인 거지 저에게는 필수적으로 알려줘야 했던 사실 같아요. 아니, 어쩜 몰랐던 게 저에게는 나았으려나요? 아무리 몇 번을 생각하고 되새겨봐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알아야만 했던 일인 것 같아요. 이게 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 때문입니다. 다 같이 밥을 먹고 있었고 저는 여전히 직장 일에 대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을 챙기느라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어요. 밥 먹는 중에 아주버님 얘기가 툭 튀어나오더군요. 그러고 보니 요 근래 2년 정도 가까이 아주버님의 소식이 딱히 들려오지 않긴 했어요. 조카가 태어났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그 뒤로 형님과 아기를 보면서 돈벌이에 힘쓰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고요. 그 전에 명절 때마다 들리긴 했지만 자기 가정이 생기니 처가도 찾아다니는 건지 여긴 1년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 싶더라고요. 제 입장에선 아주버님을 썩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식구까지 데리고 나타날 걸 생각하니 안 오시는 게 낫긴 했죠. 왜냐하면 우리 집에만 오면 아버님도 저렇게까지는 안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저를 부려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 화제가 이리저리 오가긴 했는데 듣다 보니까 어째 아주버님네 상황이 뭔가 좋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아니, 그래서 상준이는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도 잘 안 오고 자꾸 연락도 안 받는 거구나. 분위기를 보아하니 사업이나 결혼 생활 둘 중 하나가 문제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꾸 어머니의 우리 집이라는 단어가 너무 거슬렸어요. 엄연히 제 명의인 집을 왜 자꾸 자기 집이라고 소개를 하시고 동네 할머니들까지 끌어다가 모임을 갖는 건지 이쯤 되면 딱히 집 문제 가지고 따지고 들지 않았던 제 잘못인가 싶었죠. 아무튼 그런 와중에 저도 밥 먹는데 열중하고 있었지만 계속 얘기가 이어지니 신경이 쓰이고 듣게 되더라고요. 아주버님네 상황은 생각보다 약간 심각한 것 같았어요. 그러게 알고 보니까 형수님이 너무 어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형한테 이혼하자고 하나 봐. 뭐 집에서 너무 귀하게 자란 티가 난다나? 애 키우는 거 하나도 안 도와주고 술만 먹는다고 말이야. 그런데 엄마, 그건 형수님 말이 맞아. 요즘 어떤 여자들이 그런 남자랑 살려고 하겠어. 듣는데 이 부분에서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 있죠? 적어도 저희 남편은 시부모님의 문제를 빼면 딱히 저를 힘들게 한 구석은 없어요. 애들 케어 잘해주고 학원 라이딩이라든지 주말마다 애들 데리고 나가서 놀아주고 공부 봐주고 하는 거 잘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쓰기도 했지만 아주버님의 일상 패턴은 저희 집에서 살면서 늘 누워 살던 게 아마 한몫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찍소리 못했지만 아내 입장이 되면 저 꼴을 보고 어찌 살아요? 아무튼 형님은 그 부분이 불만이었고 또 뭐가 불만인지 이혼하겠다며 친정에 가버렸던 시간이 꽤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저쪽에서 태어난 조카 얼굴은커녕 아주버님 얼굴까지 못 보고 계신 거고요. 그런저런 사정이 있었구나 하고 있는데 이때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그만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뭐 형이 걱정이야. 엄마가 전에 한 5년 전인가? 형한테 그 조그만 빌딩이랑 땅 좀 줬잖아. 솔직히 그 정도면 나중에 재산 떼어줘도 아주 넉넉하지 뭐. 문제는 나야. 내가 가진 건 내 몸뚱아리밖에 없다고. 듣고 너무 놀라서
저는 그 상태로 굳어 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대며 계속 쳐다봤어요. 이쯤 되니 어머니도 갑작스레 제 눈치를 보셨는지 밥을 마구마구 삼키면서 다른 곳으로 화제를 돌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덥석 물어 어머니께 따졌어요. 어머님, 빌딩이랑 땅이라뇨? 그런 게 있으셨어요? 저희 집 오실 때 그거 다 처분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아주버님한테 주셨다고요? 그것도 몇 년 전에요? 그러자 어머니는 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계속 뜸들이다가 결국 말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본인도 은연중에 찔리셨는지 저한테 버럭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아이, 그게 아니 저 뭐냐, 니네 아주버님 돈 없이 집에서 나갔잖아. 그게 안쓰러워서 내가 건물 있던 걸로 준 거야. 뭐 그렇게 바락바락 물어보고 그래. 그게 뭐 네 돈이라도 된다냐? 네가 뭘 그렇게 관심을 갖고 난리야? 이때 저도 어디서 그런 배포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머니 얼굴에서 단 1초도 눈을 떼지 않고 다다닥 받아쳤어요. 어머님, 제가 지금 그게 뭐 욕심이라도 나서 그런 줄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저희랑 상관이 없어요? 웬일이야 진짜. 어머님, 지금 우리 큰애가요. 우리 큰애가 대학생이에요. 제가 제 임신하고 있을 때 어머님이랑 아버님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다 팔아버리셨다고 해서 제 집에 오신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있었다고요? 그 건물이랑 땅 하면 진짜 어지간한 돈 아니잖아요. 마음 먹고 여기 근처 집이라도 사고 뭐라도 할 수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저희 집에서 쭉 사셨던 거예요? 제가 하는 말 구구절절 받아칠 자신이 없으셨던 건지 이때는 입을 다무시더라고요. 저는 이쯤 되니 울음이 밀려들었고 진짜 왁 소리를 내지르며 대들었어요. 세상에 20년을 저희랑 같이 사셨으면서 아주버님은 장남이랍시고 거기에 재산을 다 몰아주신 거예요? 아니지. 저는 그렇다 치고 어머니, 둘째 아들인 이 사람은요. 형이랑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살면서 형 장가까지 보내고 20년을 살았는데 그걸 장남한테 싹 주고 이 사람은 몸뚱이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어머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엉뚱한 데다가 포인트를 잡아서 저한테 소리를 발칵 지르더라고요. 야, 그걸 네가 왜 이래라 저래라야? 네가 내 배에서 나온 자식도 아니고 내 배에서 나온 자식들 데리고 어미인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어디서 선생질이야, 선생질이. 네 일 아니면 관심 꺼. 그게 네 돈이야? 이게 봐준다 하니까 진짜 머리 위에 기어오르려고 하네. 네 친정에서 그렇게 우리 갖고 무시하디에? 저는 이 말을 듣고 나니 모든 게 다 허무하고 싫어져서 싸우기도 귀찮고 모든 게 다 환멸스럽더군요. 그간 간신히 줄다리기를 하며 이어오고 있었던 인내의 끈을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이날부터 어머니와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으며 집안일도 다 내팽개치고 그냥 내버려둔 상황이에요. 어머니는 뻔히 알 거다 아시면서
괜히 할 말이 없는지 지금 저를 몰아가고 계시는데 제 남편한테 자꾸 그 건물이랑 땅이 아쉬워서 제가 욕심내는 것 같다고 무섭다고 하셨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볼 때도 제가 그게 갖고 싶어서 이러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런 재산이 있으셨으면 우리를 주고 자시고 문제가 아니라 진작에 두 분이서 자식들 근처에 작은 집 얻어서 살고도 남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다고 죽겠다는 소리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 모셨고 그게 20년이 넘어버린 거예요. 우리 아빠가 사준 집에 살면서 우리 아빠가 명절 때 들르기라도 하면 그게 그렇게 싫어서 인상 쓰고 계시던 시어머니. 그러면서 갖은 참견은 다 해대고 제가 둘째 낳고 산후조리를 할 때에도 제 앞으로 남편이 사온 죽도 본인이 배고프다고 홀랑 다 먹어버리시고 진짜 저를 보통 힘들게 하신 게 아니었다고요. 신세 질 건 둘째 아들한테 다 줘놓고 심지어 아들도 아닌 며느리한테 다 받아놓고서는 그 재산들은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는 잘난 장남한테 다 몰아줘 버렸고 심지어 그것도 비밀로 하려다가 들켜버린 거죠. 나중에 남편한테 울며 불며 난리쳤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말조심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불화를 만든 것 같다고 하는데 정말 환장하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왜 포인트를 거기다가 잡는 건지. 그냥 애당초 이런 인간과 결혼한 제 잘못인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선 어머님이랑 아버님 두 분 다 당장이라도 그 잘난 장난내 가시라고 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된다고 자꾸 버티고 계시면서 저만 노려보고 있으니 진짜 죽을 맛이네요. 저는 순식간에 재산이 탐나서 시부모를 내쫓으려는 며느리가 되어버렸고 남편은 계속 저한테 두 분이 집 얻으실 시간만이라도 한 반년 달라고 하네요. 진짜 우라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고 이제 집안에서 기척만 나도 움찔거리고 불같이 속에서 화가 올라와요. 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성질이 나고 무슨 생각으로 이 집에서 계속 저렇게 민기적거리고 계신 건지 모르겠어요. 출퇴근길 집을 대충 훑어보면 이후에 집에서 행동하시는 패턴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도저히 조만간 나갈 사람 같지가 않거든요. 이것저것 여전히 늘어놓고 다니시고 그릇도 아무렇게나 갖다 쓰시고 이제 저도 한기가 슬슬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두 분을 나가시게 해야 할지 진짜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솔직히 아버님은 크게 마찰은 없었지만 어머님한테 저런 재산이 남아있는 걸 아버님이 모르셨을 것 같지가 않고 아버님도 아주버님한테 각별했던 걸 알아서 두 분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라도 저는 저희 가족끼리 살고 싶고 저도 나이가 나이인데 더 이상 시부모님 봉양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이 와중에 남편이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저를 설득해볼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라면 그 즉시 이혼도